교재에 나와 있는 그 3페이지에 보시면 대기오염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대기오염의 종류를 우리가 개론 파트에서는 입자상 물질, 그 다음에 기체상 물질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 교재에는 이제 법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들을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암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대기오염 물질을 보시는 것보다는 뒤쪽에 나와 있는 그 대기오염 물질, 성상별 오염 물질의 특징을 미리 하시는 게 훨씬 더 조금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파트별로 나와 있는 그 법적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6페이지를 먼저 한번 잠시 볼게요. 7페이지. 7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는 걸로. 7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단으로 내려가시면 성상별 대기오염 물질의 종류 및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기오염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입자상 물질과 기체상 물질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입자상 물질 중에서도 고체로 존재하는 거, 액체로 존재하는 거, 고체, 액체로 존재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기체상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이제 기체상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성상별 오염물질의 종류의 특징들을 보실 때 가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때 이제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0.001에서 500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입자상 물질이 요즘에 사이즈가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왜냐면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요즘에 미세먼지 하는 거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람의 인체 내로 흡입이 더 잘 되거든요. 입자가 크다라고 하면 콧구멍에도 걸리고 가래에도 걸리고 얘네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데, 입자 너무 작아버리면 얘네가 폐포까지 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폐에 퇴적이 되고, 그런 폐에 퇴적이 되는 먼지가 일반적인 먼지가 아니라 상당히 유해성이 있는 먼지다라고 하면 폐에 쌓이게 되면서 성면 같은 것들, 그쵸? 성면폐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규폐증, 면폐증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한 사이즈가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시험 문제에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데,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에 크기는 보통은 0.001에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상당히 다양해요. 작은 것도 있겠고, 이것도 뭐 0.001 마이크로미터라고 딱 규정 지은 거는 아니지만 그 정도 사이즈부터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사이즈까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대부분은 어떤 사이즈의 입자들을 가장 입자상 물질 중에서 많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이 제일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크기로 다양한데 대부분은 0.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 게 가장 많고요. 이 사이즈를 갖는 게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즈를 갖는 것들이 가장 많고, 보통 이제 사람한테 흡착이 제일 잘 되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5마이크로미터, 인체 침착률이 큰 입자 사이즈의 그 범위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인체 침착률이 커요. 그러니까 인체 들어오기 많다라는 얘기예요. 들어올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좀 외우시려는 사이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들이 사람의 몸속에 침착될 수 있는 비율이 가장 큰데, 그 중에서도 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가장 침착률이 커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1 마이크로미터가 특히 침착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시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입자상 물질의 크기는 다양해요. 0.001에서 500 마이크로미터로 다양한데 대부분은 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범위 안에 있는 먼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입자상 물질 중에서 그 인체 침착률이 가장 최고인 그 범위는 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1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침착률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배출이 되는 배출원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인위적인 배출원만 알고 계시는데 자연적인 배출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산활동 같은 것들에 의해서 먼지 같은 것들이 배출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중국 같은 데에서 중국이나 몽골에 있는 그런 사막에서 모래먼지 같은 것들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황사먼지라든지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뭐 꽃 알레르기, 봄철 되면 많이 생기는 그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꽃가루 같은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이제 입자상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하는 자연적인 배출원과 인위적인 배출원 같은 경우에 있는데 다 알고 계시니까 배출원은 딱히 뭐 이따 교재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크기를 받고 두 번째로는 발생원을 받고 그 발생원 같은 경우에 자연적인 발생원, 인위적인 발생원이 있다. 그래서 뭐 인위적인 배출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연소시설, 발전소 이런 데에서 산업시설 같은 데서 발생이 되는 거고 자연적인 배출원은 화산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있다 했지? 꽃가루 이런 것들, 황사 먼지 이런 것들이 발생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는 소멸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오긴 했는데 입자가 만약에 입자성 물질들의 사이즈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성 물질이 대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크다라고 하면 무거워서 떨어져요. 그쵸? 대기 오염 중에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입자성 물질이라 할지라도 사이즈가 크면은 침전돼서 제거가 되고요. 근데 사이즈가 작으면 문제인 거죠. 그쵸? 사이즈가 작으면 얘네는 가라앉지도 않고 계속 대기 중에 체류하고 장기간 체류하다가 나중에는 광역적으로 온 사방을 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이 이제 입자가 미세할 때 그런 물질들의 특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큰 입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자연적으로 침강해서 없어지는데 작은 입자가 미세한 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거리 수송이 돼서 광역 오염을 유발시킬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봐두시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